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벨로스텐을 끌고 주행 영상을 담으러 인제 스피디움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더워진 날씨와 엄청난 인파에 그리고 해져가는 B타이어 영향으로 좋은 기록은 뽑지 못했습니다. 촬영 중에 고프로가 깨지는 참사까지 생겨서 우울했었지만 인제에서 만난 많은 구독자분들의 응원과 음료수를 비롯한 각종 따뜻한 마음으로 저의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갓 얻어온 따끈한 소스들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기본이 될 해외 자료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Brake hard and straight, and then very lightly as you turn in, rotating as you aim for the apex. Then ease onto the gas, transferring weight back. Technique. Apex later than you would in a two-wheel drive counterpart. Let your tail slide and get on the throttle early. Pulling from the front, it will do the opposite and straighten the car. The best technique for getting around a corner quickly is to start with a trail brake and put weight on the nose. Then aim for a late apex. If you start to get off-throttle oversteer, begin adding power. 빨강, 파랑, 노랑 차량 순으로 FR, 하륜, 전륜 순서로 바람직한 라인과 간단한 주행법을 간결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각 차량 레이아웃별 다양한 접근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앞선 레이아웃별 해석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라 첨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우선 족밥 슬리브 킷을 장착한 저의 벨로스타 N이 앞선 설명과 비교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인제 1번 코너와 17번 코너를 대표적으로 보고 인제 5번 코너, 횡가속이 가장 크게 걸리는 구간 중 하나이므로 이 구간에서 하중측 B타이어가 눌리고 펴지는 과정을 10분의 1배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프론트 대비 리어의 캠버를 많이 세우기도 했고 B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리어가 흐르게 되고 따라서 리어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접히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주행 자체로 보면 손실이 많았지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상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산 전륜차는 기본적으로 진입 언더에 탈출 언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한 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셋업을 해도 또 어떻게 운전을 해도 탈출에 어느 정도 차가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라인이 부푸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진입과 뉴트럴 구간에 오버스티어 성향에 가까운 형태로 셋업을 하고자 족밥 슬리브 킷을 개발하여 장착하게 되었고 앞선 첨부 영상에서처럼 운전도 코너 깊숙한 곳까지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코를 CP 안쪽으로 꺾어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저는 바람직한 전륜의 컨트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탈출에 빠른 타이밍 풀악셀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풀악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캠 촬영 중에 무서운 차 하나 피하느라 연석을 과하게 올라탄 적이 있는데 이때 고프로가 파손되어 속이 좀 쓰렸지만 그래도 좋은 영상들을 많이 얻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씩 나오는 깨진 화면 영상들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제 풀코스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여러분들께 제가 전륜차를 타는 방식과 슬리브 킷의 주행에서의 의미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구간은 스타트 피니시 라인부터 인제 1, 2, 3번 코너입니다. 인캠부터 시작하여 조수석 후하단의 외부 캠 순으로 넘어가는데요. 인제 1, 2, 3번 코너는 저의 경우에 R값이 200이 넘는 큰 하나의 코너로 생각합니다. 차의 레이아웃별, 출력별로 CP의 위치만 다르게 볼 뿐이지요. 벨로스타 N의 경우에는 소위 2번 코너의 CP를 이 자이언트 코너의 CP로 생각하고 오로지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진입합니다. CP가 근접하여 릴리즈 막바지 구간에서 리어가 미끄러지며 말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족밥 슬리브킷 장착 후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런 요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곧 악셀 포인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CP 근방 제가속 구간을 설정하고 브레이킹을 딱 떨어지게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후륜 타이어가 민자라서 과하게 리어가 흐른 면이 있는데, 전륜차에서 보통 정상적인 오버 성향의 이런 움직임의 필요 이상의 카운터 스티어링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프론트가 그립을 하고 리어가 살짝씩 흐르는 것인데, 여기서 카운터를 주는 순간 네 바퀴가 코너 바깥으로 밀려나는 제대로 된 언더스티어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카운터 스티어를 쓰면서 최대한 코너 안쪽으로 붙어서 풀악셀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루프캠까지 보시며 대략적인 라인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어를 적극적으로 흘리면서 높은 코너 스피드를 가져가는 것은 이어지는 5번 코너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볼 구간은 인제 첫 번째 헤어핀 코너 4번 코너부터 좌턴 자이언트 진입 5번 코너, 그리고 탈출 6번 코너, 오르막 언덕 호텔 앞 우턴 7번 코너까지입니다. 4번 코너 역시 초반부터 적극적인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CP까지 브레이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킹 초반부터 풀 브레이크는 쓰지 않습니다. 초반 스티어링을 위한 최소한의 G값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트레일 브레이킹을 쓰면서 일정 이상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하중측 프론트 타이어가 데미지를 입고 언더스티어로 차는 전방으로 밀려나 버릴 것입니다. 족밥 슬리브 킷 덕분에 쇼버의 반응성이 빨라져서 굳이 4번 코너 레이트 CP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연석의 중앙 정도만 찍고 점진적으로 악셀을 붙이면 뒤가 따라 들어와 주는데, 그렇다고 해도 악셀을 초반부터 과하게 밟으면 탈출 언더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5번, 6번 코너를 저는 하나의 코너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더블 CP로 타게 됩니다. 전륜차는 회두성이 떨어지므로 4번 탈출 후 서서히 차를 우측으로 붙입니다. 진입에 해당하는 5번 코너 역시 매우 소심한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안쪽 코너스톤을 지나 차를 미들에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진입합니다. 프론트는 접지하고 리어가 흐르는 시간 동안 짧은 뉴트럴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 탈출에 해당되는 6번 코너의 코너스톤 중앙을 향해 풀악셀로 올라가게 됩니다. 7번 코너 직전에 차를 우측으로 붙이면서 궤적을 잘 잡으면 7번 코너 역시 풀악셀로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콘도 앞 우턴 8번 코너와 C케인 코스 진입에 해당되는 10번 코너입니다. 그 사이 9번 코너는 코너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 구간은 인제 코스에서는 고속 코너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 둘은 방향만 다를 뿐 진입은 동일합니다. 헤어핀 코너와 대비되는 짧은 트레일 브레이킹인데요. 스티어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중을 주는 짧고 간결한 브레이킹 후 바로 릴리즈하면서 스티어링, 그리고 곧바로 이은 악셀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초심자들이 브레이크가 강해서 롤오버를 많이 내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족밥 슬리브 킷의 이 구간에서의 반응성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순정 차량 대비 코너 스피드를 시속 5에서 7km 높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0번 코너는 8번과는 달리 바로 C케인으로 이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노폭을 다소 남겨둬야 하므로 코너 스피드를 8번만큼 욕심을 내면 안됩니다. 이어질 구간은 C케인 구간입니다. 진입 후 우턴 11번 코너이고 바로 이어지는 12번, 13번 코너까지입니다. 11번 코너의 성패는 사실 10번 코너를 얼마나 잘 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번 코너 후 미들에서
11번 코너의 R값과 현재 내 차의 리어가 흐르는 정도를 빠르게 찾아내서 그대로 부드럽게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앞 타이어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높은 속도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 코너에서는 뉴트럴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뉴트럴 구간에 차를 잘 선회시키고 12번, 13번 코너를 직선화시켜서 12번 연석을 올라타자마자 풀악셀로 13번 탈출까지 지나가야 합니다. 12번 코너 진입은 500마력 이상의 고출력 차량이 아니고서야 노브레이크로 진입입니다. 그 다음 구간은 시케인 구간 탈출 후 우코너부터 마지막 코너 직전까지입니다. 마지막 코너를 보통 19번, 20번 코너로 부르니 14번 코너부터 18번 코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 14번 코너와 내리막 헤어핀 코너, 즉 17번 코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풀악셀 구간이기 때문에 14번, 17번 코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번 코너는 개념상 8번, 10번 코너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족밥 슬리브 킷은 순정 대비 최소 시속 5km 이상의 높은 코너 스피드를 갖게 해줍니다. 15번 코너를 안정적인 풀악셀로 지나가려면 14번 코너 탈출에 차를 미들라인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8번 코너보다는 10번 코너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일 브레이킹을 매우 섬세하게 쓰고 연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P 전부터 악셀링은 시작이 되어야 하고 연석을 지나자마자 16번 코너까지 풀악셀로 지나갑니다. 14번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17번 직전 최고속을 깎아먹으니 조심히 잘 다루어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17번 코너도 매우 중요한 코너인데 저의 경우에는 트레일 브레이킹과 하중을 함께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차를 비틀어 놓고 진입시킵니다. 고속에서 내리막으로 꽂는 구간이라서 자세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곳인데요. 17번 코너 직전 내리막 코스에서 감속 중에 우측으로 쏠린 하중을 좌측으로 넘기면서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진입하여 17번 코너 CP 전에 미리 자세를 만들고 높은 코너 스피드에 더불어 빠른 풀악셀로 마지막 코너 직전 최고속을 최대한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앞선 첨부 영상의 전륜차의 모션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코너 이야기입니다. 19번, 20번 코너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번 코너는 없는 코너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풀악셀 치고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코너 진입에 해당하는 19번 코너만 보면 되는데 언덕 구간이라 생각보다 약하고 짧은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최대한 속도를 덜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뒤가 덜 돈다 싶을 때는 안쪽 코너스톤 근방에 턱을 살짝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짝 올라타서 자세를 잠시 흐트러뜨린 후 리어가 착지할 타이밍에 점진적으로 악셀을 올려 풀악셀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전륜차의 바람직한 셋업과 운전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고,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동계 시즌까지 하나씩 꾸준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 GT3 RS와 미지의 FR 차량의 주행을 재개하게 되면 FR과 RR에 대한 내용도 하나씩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퀴즈! 911과 같은 RR은 앞선 첨부 영상 기준에 어떤 라인을 타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추후 GT3 RS 내용을 다룰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평일에도 인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내심 기대했던 기록을 얻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새로운 영상들로 저의 구독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